수빈은 1교시 때 겁나게 많이 풀었는데 촬영한 줄 알았는데 아직 촬영 못했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눌렀는데 나는 개별적으로 질문 받아줄 거고 풀어야 될 문제 프린트해서 올릴 테니까 그 다운받아가지고 잘 풀어보세요. 개별적으로 질문 받자. 이거 여기 있을 때까지 다 풀었어 수빈아. 자 큰일 났어. 1183번입니다. 오늘은 약간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번에 개념해줬던 부분 문제를 하나씩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약간이라니 나 정말 약간이야. 많이 아니야. 최대 5분이야. 최대 5분. 최대 5분. 어? 자, 감사해야지. 사랑해요. 요새 킬 텐데. 자, 5개 팀이 참가해. 자, 5개 팀이 참가를 해. 공연팀이야. 2팀 이상. 매일 이틀 동안이야. 이틀 동안 5팀이 참가하는데 하루에 2팀 이상이야. 자, 공연 순서. 자, 한 번씩만 공연해. 자, 너희들이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이야. 5팀이 공연을 해야 돼. 이틀 동안. 그런데 자, 이틀이야. 하루 이틀. 네, 자, 이틀인데 공연은 하루에 2팀 이상씩 해야 돼. 라고 했어.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연을 할 수 있겠어?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있어. 하루에 2팀 이상이 공연할 수 있어. 그런데 5팀이 있어. 제일 처음에 뭘 고민할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2팀, 3팀 할지, 3팀, 2팀 할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요. 처음에 2팀, 둘째 날 3팀 할지, 첫날에 3팀, 둘째 날 2팀 할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수밖에 없잖아. 한 팀, 4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부터 생각해도 되고, 그것부터 생각하자. 그렇다면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 즉, 2팀이 공연하고 3팀이 공연할래, 3팀이 공연하고 2팀이 공연할래, 이것부터 고민했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 5팀을 2팀과 3팀으로 쪼개야지. 그치? 첫날 공연할 팀과 둘째 날 공연한 팀을. 그래서 5개 팀 중에서 2팀 선택, 3개 팀 중에서 3팀 선택해버리면 2팀과 3팀이 A팀, C팀은 첫날, B팀, D팀, E팀은 둘째 날 하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근데 순서까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A, C를 줄 세워야 돼. B, D를 줄 세워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쉬워. 해봐. 직접 생각해봐. 아마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아예 어렵네라고 넘어갔을 거야. 자, 다음에요. 자, 이건 약간 풀이 방법을 외우시는 게 좋을 거야. 모의고사 문제였고요. 그래서 내신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창이 있어요. 근데 이 창에다가 내가 뭘 할 거냐면 이만한 정사각형 2개를 붙이고 이런 직사각형을 4개를 붙여가지고 이 창문을 완성을 시키고 싶은데 색깔이 있죠. 지금 정사각형은요 노란색이고요. 정사각형은 노란색이고 나머지는 색깔이 다 다르대요. 화, 빨, 녹, 주 이렇게 색깔이 다르대요. 자, 뭐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근데 도윤아, 무엇부터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그게 일반적이지. 큰 거 2장 딱 붙여놓고 시작하자고. 그래서 뭘 해야 돼? 서로 다른 4구역 중에서 2구역을 선택을 하는 거야. 줄 세우는 거 아니야. 선택하는 거야. 나는 여기하고 여기다가 노란색을 붙일래 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노란색을 붙였어. 멍때리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뭘 할까? 뭐 하겠어?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으면 말한 대로 풀어볼게. 해봐. 그렇지. 갈라야지. 무슨 말이야? 2개가 만나서 하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4개를 2개 모아야지. 그치? 2개. 이 4개를 2개와 2개로
분리를 시켜야지. 짝을 지으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4개 중에서 2개 선택, 2개 중에서 2개 선택인데 같은 명수의 조가 2개니까 2평으로 나눠줘야지.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한 창에다가 붙이고 이런 창 이렇게 한 창에다 붙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 창에 붙일 수 있는 가지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2가지예요.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된다는 얘기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2개를 붙여도 되고 이렇게 2개를 붙여도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붙일래 이렇게 붙일래를 선택을 해야 돼. 2가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붙일 거야. 색깔 아직 안 정했어. 여기도 이렇게 붙일래 이렇게 붙일래를 결정해야 돼서 2가지. 색깔 아직 안 정했어. 근데 나는 이거 2개를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라고 지금 결정해 놓은 상태니까 2개 하고 2개 짝짓기 2표. 그치? 이거 2개를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2개 짝짓기 2표.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것보다 근데 이게 너희들이 좀 더 생각할 거야. 이렇게 붙인다면. 근데 내 생각 같아서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요. 일단 이렇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노란색 2개를 붙여버려요. 그 다음에 모양을 먼저 결정해버려요. 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총 2가지니까 총 4가지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고.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붙일 거예요 라고 4가지 한 가지 있으면 어렵겠다. 여기서는 이렇게 2가지가 나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2가지가 나오니까 4가지로 붙일 수 있는데 거기서 한 개를 선택해서 난 이렇게 붙일 거야 라고 결정을 했어. 그 다음에 봐봐. 서로 다른 4개의 공간과 서로 다른 4개를 짝 지어주면 되기 때문에 4평으로 마무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좀 더 수월해요. 모양부터 결정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수월하겠다. 187번 안 하고요. 자 기억해요. 187번부터 다시 다음 시간 질문을 받을게요. 뒤에 문제를 늦지 않게 보내주려면 오늘 만약에 시간이 되면 187번부터 193번까지는 오늘 풀어주고 뒤에 해주고 나서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숙제 질문할 때 같이 질문하는 거로 가십시다. 그게 나을 것 같지? 늦어지는 것보다 보여나? 그치, 좋아. 그래서 이거는 오늘 시간이 나면 풀어주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갈게요. 저번 시간에 뭘 해줬냐면 도형. 이 도형에 대해서 개념 설명은 자세하게 해줬거든요. 한 내가 8가지인가 9가지인가로 쫙 분류시켜가지고 개념 설명을 해줬어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서 저번에 배웠던 개념을 복습을 할 거예요. 자, 숙제가 어디까지였어요? 193까지구나. 193이면 바로 직전까지 딱 나왔구나. 좋아요. 196번을 보자. 이런 모양이 있어요. 자,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4개. 자, 직선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 바로 저번 시간에 했거든요. 일단 총 점이 몇 개가 있냐면 총 점이 10개가 있어요. 10개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마다 직선이 나올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치? 10개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마다 직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떨 때라고 했냐면 한 직선 위에 3점 이상이 있을 때는 어차피 2점 고르면 같은 직선이 나와요. 그래서 빼줘야 돼요. 3개 점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는 빼줘야 돼요. 하지만 한 번은 남아있어야 돼요. 이게 기억나야 돼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적게 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직선 위에는 4개의 점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중복이 돼요. 4개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는 또 중복이 돼요. 그런데 한 번은 남아있어라 라고 했고요.
마지막 여기에 5개의 점이 있어요.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도 빼줘야 되는데 한 번 적게 빼줘야 돼요. 얘가 직선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삼각형 개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10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나와요. 그런데 일직선상에 3점이 있으니까 3점 중에서 3점 고를 때는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빼야 돼요. 일직선상에 4점 있으니까 4점 중에서 3점 고를 때도 안 만들어지니까 빼줘야 돼요. 일직선상에 5개의 점이 있는데 5개에서 3점 고를 때도 안 만들어지니까 빼줘야 돼요.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삼각형은 안 만들어지니까 빼기만 하는 거고요. 직선은 한 번 세져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적게 빼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문제들이 쭉쭉 나옵니다. 쭉쭉쭉 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안 풀어줄 거예요. 풀리고 나서 질문하십시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1205번은 무조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이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각형이 있어요. 1205번 시계를 생각하면 되죠. 시계를 생각하면 돼요. 자, 대충 그래도 오늘 참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인정? 인정. 자, 그림을 했었어요. 자, 아이고야. 바로 하니까 엇갈린다. 자, 이렇게 정 12각형이 있어요. 12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변을 공유하지 않은 삼각형 개수를 물어봤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12각형의 변을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 한 변을 공유하니까. 그래서 변을 공유하지 않으려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삼각형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렇게 그리는 걸 찾기가 참 어려워. 변을 공유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양 옆에 거를 못 이어주거든. 만약에 여기를 이어줬다고 쳐. 근데 얘도 다음 걸 찾아줄 때 양 옆에 거를 못 이어주거든. 그래서 뭔가 하나를 했다고 쳐. 그래서 이게 완성했어. 하지만 이 삼각형은 여기서 출발했을 때도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했을 때도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어. 너무나 복잡해. 그래서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푸는 문제야. 변을 공유하는 것 찾기가 훨씬 쉽거든. 변을 공유하지 않는 것보다 변을 공유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일단 뭐 하느냐. 12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전체 삼각형의 개수가 나와. 그런데 여사건은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을 만드는 거거든. 변이 한 개 공유가 될 수도 있고 한 개 날 또 공유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자, 변을 2개를 공유할 수도 있는 거야. 이 공유하는 걸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 기준 하나 잡아보자. 이렇게 변 하나를 공유한다고 치자 삼각형이. 그럼 나머지 꼭지점은 몇 개를 이룰 수 있느냐? 양옆에 이웃하지 않는 이거 빼버리고 남아있는 8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무조건 한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이해가? 그래서 8개야. 한 변에 대해서. 근데 이변이 될 수도 있고 이변이 될 수도 있고 이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총 12개의 변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 중복되는 건 절대 나오지 않지. 왜? 변이 딱 하나 공유되는데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거야. 자, 변이 2개가 공유될 때 이런 모습밖에 안 돼. 정확하게 2변을 공유하는 이런 삼각형 모양밖에 안 돼. 그렇다면 이 삼각형 개수는 각각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12번 나오게 돼 있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12번 나오게 돼 있어. 얘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여서 약간은 외우세요. 변을 공유하지 않는 것보다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 만드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 개수나 직사각형 개수 만드는 방법은 같다고 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만약에 평행선이 4개가 있고 아래쪽으로 평행선이 5개가 있을 때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 어떻게 만드느냐? 옆을 향하는 4개 중에서 2개 선택, 아래를 향하는 5개 중에서 2개 선택 해버리면 그때마다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이 하나씩 나오게 된다고 했어. 그렇다면 자,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수 있어. 여기서는 오른쪽을 향하는 3개 중에 2개 선택, 아래를 향하는 3개 중에 2개 선택. 여기서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3개 중에 2개 선택, 왼쪽 아래를 향하는 4개 중에서 2개 선택. 여기는 오른쪽을 향하는 3개 중에 2개 선택, 아래를 향하는 4개 중에서 2개 선택. 끝. 이렇게 찾아주면 평사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어렵게 이 똑같은 그림이 잘 나오거든요. 평사는 쉬워.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사다리꼴인데 평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다리꼴인데 평사가 아니에요. 그 말은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해라라는 얘기야. 한 쌍의 변만 평행해라라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요. 이 3개의 평행선을 기준으로 해서 잘 봐.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 이것과 이거를 선택해서 윗변과 아랫변을 만들었어. 사다리꼴 만들고 싶잖아. 근데 평행사변이 되면 안 되잖아. 여기서 2개 가져오면 무조건 평행이야. 그러니까 여기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 이쪽 방향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버리면 이런 사다리꼴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알겠어? 그렇다면 이걸 기준, 이 평행한 4개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4개 중에서 일단 2개를 선택해. 윗변과 아랫변을 만들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가지고 윗변과 아랫변을 만들어. 그 다음에 이쪽을 향하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쪽을 향하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버리면 마찬가지로 이런 사다리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마지막 이 평행선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뭐 이렇게 2개를 선택해. 그 다음에 여기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버리면 이런 평행사변, 사다리꼴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좀 더 어려워. 오케이? 이해는 가지? 나중에 나왔을 때 맞출지는 모르겠지? 자, 이게 209번 문제의 변형까지 한번 풀어봤어. 자, 1210번에서 정사각형 개수 물어보잖아요. 얘는 다 세야 돼요. 정사각형 개수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211번도 풀어주고 싶고 1213번도 풀어주고 싶은데 일단 풀고 틀리세요. 그 질문을 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저기 1212번 직사각형 개수 이거 하나만 풀어줄게요. 나머지는 너희가 풀고. 자, 8등분 있어요. 원을 8등분합니다. 점이 그래서 8개가 있어요. 저번에 직각삼각형과 내가 직사각형을 설명을 했거든요. 자, 직각삼각형만 설명해 줄게요. 직각삼각형 개수예요. 직각을 만들어야 돼요. 원 위에서 직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지름에 대해서 원주각이 직각이에요. 그래서 지름 하나 선택하시고, 그렇죠? 직각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만들어져요. 즉 직각삼각형 하나의 대각선에 대해서 6번 만들어져요. 6번. 근데 이 지름이 몇 번 나와? 1번, 2번, 3번, 4번 나옵니다. 끝! 기억하셔야 돼요. 약간 힌트를 주자면 밑에 이등변이구나. 이등변도 직사각형 얘기가 있어야 안 물어보네. 직사각형도 물어봤잖아. 내가 말해줬잖아. 이런 직각이 하나가 결정이 되면 오른쪽이 자동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직사각형은 그냥
이 지름에 대해서 오른쪽 보지 않고 왼쪽만 봐요.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왜? 내가 이 지름을 이용해서 만든 직사각형 중에서 이런 모습의 직사각형은 이 지름에서만 세진 게 아니고 이 지름에 대해서도 한번 똑같이 세지기 때문에 2로 이거 아니다. 2로 다시 나눠줘야 된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알겠어? 자, 하여튼간 이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 오른쪽은 이제 함수 개수 무조건 나와요. 함수 개수. 자, 딱 하나만 보여줍니다. 1221번 시간 약간 남게 써서 80번 때까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 이렇게 끝난다고 하고 다 마무리 시켜줄까? 저희는 그러기 다 하고 있어요. 이 불타는 좀 눈빛을 봐봐. 너도 좀 학구열을 좀 가져봤죠. 뭔가 좀 더 배우고 싶고 좀 이 집에만 가고 싶어해. 이제 고2야 고2. 고3이 이제 수능이 내일 모레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2라고 생각해야 돼. 큰일 났어. 수원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은요. 겨울방학 때 수원 배울 때 경악할 겁니다. 수원에서 스포자가 제일 많이 나타나요. 고1 때 그래서 고2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원 때문에 스포자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할 게 너무 많아서. 하여튼간 자 가본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이래요. 근데 수원도 문제지만 수투 때 미적분을 배우잖아요. 수투 미적분. 근데 여름방학이 3주도 안 돼가지고 그냥 못 끝내요. 미쳐버리는 건 알아요. 서른을 아는 사람들은 와 처음 배우는 건데 이걸 뭐가 학습을 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스포자가 정말 많이 나타나요. 가슴 아파요. 1학년 때 공부를 좀 했다는 애들도 2학년 때 많이 무너집니다. 자 보자. 이게 뭐냐면 좀 무슨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져요. 무슨 함수예요? 들어가는 x값이 커지면 1, 2, 3, 4 커지잖아요.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함수값도 커져요. 1이 2로 가면 1은 그 작은 1이 갔던 것보다 더 큰 쪽으로 무조건 가줘야 돼요. 적은 쪽으로 가면 안 돼요. 3은 2가 간 것보다 더 큰 쪽으로 가야 돼요. 4는 3이 간 것보다 더 큰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는 게 진감수예요. 알겠어? 자, 그렇다면 주어진 게 1, 2, 3, 4, 1, 2, 3, 4, 5, 6. 잘 봐요. 이거 이해하면 정말 쉽거든요. x에서 y로 대응하는데 일단 준비를 하기 위해서 1대1 대응계, 1대1 함수부터 내가 구해볼게요. 1대1 함수 개수부터 구해볼게요. 1대1 함수는요, 서로 다른 것끼리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1이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2가 5개 중에 1개, 3이 4개 중에 1개, 4가 3개 중에 1개여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이건 이미 함수 단원에서 했어요. 그치? 근데 이렇게 풀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풀면 어려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함수 대응 관계는 항상 뭐부터 시작하냐면 여기 있는 4개가 여기 있는 6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겠어요? 서로 다른 것끼리 짝지어줘야 되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 6개 중에서 4개하고 짝지어질 거 아니야. 첫 번째 대상부터 선택을 해요. 무슨 말이냐? 공역에 있는 6개 중에서 선택이 될 녀석들을 먼저 골라놔. 6개 중에서 4개가 선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4개를 골라놓는 거야. 치역을 골라놔. 그 다음에 1, 2, 3, 4하고 골라진 1, 3, 4, 6을 짝 지어주는 거야. 서로 다른 4개 짝 짓기니까 4패.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 그렇다면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증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거든. S값이 커질 때 그에 대한 함수값 Y값도 커져요. 대상부터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대상부터. 당연히 서로 같은 곳으로 못 가잖아요.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하겠지. 1, 2, 3, 4가.
근데 일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거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건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야. 대상부터 선택해요. 6개 중에서 분명히 4개가 선택이 될 거야. 아니 말이 잘못했구나. 이거를 말했는데 어차피 1대1 함수도 서로 다른 걸 선택할 테니까 4가지가 선택된 거야. 증가함수도 서로 다른 걸 선택할 거니까 64로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대상부터 선택을 해놓는다고. 1, 3, 4, 6이 선택이 될 거예요. 이것부터 선택을 해놓는다고. 그 다음에 짝짓기를 하는 거야. 이제 함수 대응을 만들기 위해서 1, 2, 3, 4하고 1, 3, 4, 6이 짝지어질 수 있는 가지수가 도연아 몇 가지야? 이거 맞추면 너 빨리 보내줄게. 한 가지? 맞아요? 한 가지. 도연 때문에 쉽게 보내줄게. 한 가지예요. 왜? 커지는 쪽으로 대응이 되어야 되니까 자동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응되는 가지수는 생각하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방법이 훨씬 편해요. 짝지어진 이 일이 누구한테 갈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 누가 선택이 될까부터 선택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나번을 보면 맞춰버렸어? 틀려가지고 딱 저걸 풀어주고 싶어. 이럴 때만 집중하고 싶어. 나번 잘 봐요. 똑같아요. 똑같이 1, 2, 3, 4가 1, 2, 3, 4, 5, 6으로 대응되는데 자 이번에는 똑같은 조건이야. 이게 증가하는 쪽으로 대응이 돼야 돼요. 증가하는 쪽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요. 무조건 3은 2는 3으로 가야 된다. 얘는 무조건 3으로 가야 된다. 절대로 터프 문제 아니에요. 그냥 쉬운 문제입니다. 자, 2는 3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제 당연히 1 따로 생각하고 3, 4 따로 생각해야 돼요. 왜? 2보다 작은 놈은 2가 간 놈보다 작은 쪽으로 가야 되고 2보다 큰 놈들은 2가 간 놈보다 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당연히 도연아! 1은 몇 가지로 갈 수 있어요? 5가지? 네? 증가함수라고 했지. 네. 증가함수는 뭐라고? 점점 커지는 쪽으로 되는 겁니다. 네. 2가 3으로 갔잖아. 네. 1은 누구한테 가야 돼? 2. 당연한 거 아니야. 네. 1나 2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5가지야 안 했을까? 그래서 먼저 1은 2개 중에 하나를 갈 수 있어.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녀석에게는 무조건 1이 와야 돼요. 그렇지? 그렇다면 3, 4는 몇 개 중에서 누구 대상이 누구예요? 3, 4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4, 5, 6이잖아. 4, 5, 6 중에서 몇 개가 선택이 될 거니? 2개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놈부터 결정해 놓는다고? 4, 5, 6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뭘 한다? 3, 4하고 짝짓기를 해야 돼. 근데 3은 무조건 5한테 가야 되고 4는 무조건 6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이게 다야.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되게 쉬워지고요. 자, 숙제는 자 소수령 안 내줘요. 숫자가 너무 적죠? 걱정하지 마요. 만들어 놨어요. 절대로 숙제를 적게 안 줍니다. 목요일날 4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숙제가 지금 쉿 남아 50 한 사람 남아. 자 숙제가 됐으니까 자 문제수가 적어요. 한번 시너지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시너지에서 나온 내신 연계. 그 유형이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여기서 답지도 줄 거예요. 프리지. 아니요. 그 어떻게 한 번에 다 풀어. 이걸 나눠서 풀어야죠. 이거를 복수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유리함수랑도 다 줄 거예요. 자 정례수 50 480까지 풀어보세요. 80번 정도까지. 76에서 끊자. 자 76에서 끊겠습니다. 76번까지 476까지 하고 자 얼른 결제해줄게요.
그 대표는 딱 횟수로 나눠서 하는 거야. 2분의 1로. 네. 잘 보시면 돼.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준비하고. 일요일까지나. 오케이, 알겠어요. 필요한 자료 있으면 바로 돈 받아와.